겉으로 보기에는 정읍 그린 파워라는 폐목재 발전소의 사업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친환경 에너지라는 그 이름 뒤에 과연 누군가의 건강과 삶의 터전이 희생되어도 괜찮은 걸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맞습니다. 오늘 자료는 단순히 찬성 반대를 넘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단순히 우리 동네는 안 돼, 이런 님비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그 논리와 호소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절실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료들을 포개서 그 목소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 문제가 정읍이라는 한 도시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갈등의 한 가운데에 있는 폐목재 발전소. 주민들은 이걸 그냥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 규모부터가 정말 압도적이던데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하루에 552톤의 바이오 SRF라는 폐목재 연료를 태워서요. 22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하루에 552톤이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인근 전주시에 있는 비슷한 SRF 발전소가 하루에 84톤을 써요. 84톤이요? 네. 그러니까 거의 7배에 달하는 양을 한 곳에서 매일같이 태우겠다는 거죠. 와, 잠깐만요. 계산을 해보면 10톤 덤프 트럭으로 55대 분량이 넘는 쓰레기를 매일 태운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바이오 SRF라는 이름 때문에 이게 마치 숲에서 나온 깨끗한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명서를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갈등의 핵심이에요. 바이오 SRF라는 게 Solid Refuse Fuel, 그러니까 고형 폐기물 연료의 일종인데 원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목재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폐가거나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나오는 건설 폐자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게 부수고 압축해서 만드는 거죠. 그럼 페인트나 시트지가 붙어있던 헌 가구, 방부 처리된 목재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성명서를 보면요, 이런 폐자재에는 납, 비소, 크롬 같은 중금속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특히 우리가 흔히 쓰는 그 MDF 가구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게 나무 톱밥을 압축할 때 쓰는 접착제의 비중이 최대 50%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50%요? 그럼 태우는 것의 절반이 나무가 아니라 화학 접착제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걸 태우면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이나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같은 온갖 유해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반대측의 일관된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라는 포장지랑 내용물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시설이 보통은 인적이 드문 곳에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읍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한 주민분이 자기 집이 발전소에서 불과 300m 떨어져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근접성이 주민들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요인이에요. 300m면 사실상 그냥 이웃이잖아요. 바로 옆이네요, 정말. 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발전소가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에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아, 아파트 단지, 학교, 상가 등이 모여있는 곳 코앞에 매일 덤프트럭 55대 분량의 폐자재를 태우는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와. 이건 더 이상 무슨 추상적인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냥 창문만 열면 마주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죠. 300m라니. 이건 정말 우리 집 뒷마당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바라고 다를 바가 없네요. 심지어 정읍 씨의 대기 환경이 원래부터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라고요. 네,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정읍 씨가 2016년에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1위를 기록했던 이력이 있어요. 아, 그랬었군요. 네, 가만히 있어도 공기가 안 좋은데 여기에 또 다른 대규모 오염원이 들어서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긴 그렇겠네요. 특히 아이들이나 어르신, 또 기저질환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들어서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녹취록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중 하나가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착공하고 나서야 알았다. 이거였어요. 바로 그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주민들은 아주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아,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사업 초기에는 주민들한테 순수한 나무 조각인 우드칩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아,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군요. 네. 그런데 어느새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 바이오, SRF로 바뀌었다는 의혹이죠. 한마디로 처음부터 거짓과 왜곡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읍 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어쨌든 최초 허가는 시에서 내준 거잖아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현 정읍시청은 전임 시장 시절에 이루어진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시에서요? 네. 그래서 주민들 편에 서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아, 정말요? 지자체가 허가해준 사업을 스스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꽤 이례적인 상황이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가 직접 나섰군요. 그럼 법적 다툼은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했어요. 기각했다고요? 시가 직접 나섰는데도요? 와, 주민들 입장에선 정말 맥이 빠지는 결과였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법률 용어의 함정을 잘 봐야 해요. 법원이 왜 기각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이 발전소는 안전하고 문제가 없으니 공사를 계속해도 좋다라고 판단해서 기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법원의 판단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당사자가 정읍 씨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네, 이 발전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건 정읍 씨라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바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니까 소송은 주민들이 직접 제기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죠. 녹취록에 나오는 한 발언자가 이 부분을 엄청 격하게 비판하는데 당사자 자격이 없으면 각하를 해야지 왜 기각을 하냐고 막 소리쳐요. 각하와 기각. 일반인에게는 사실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나 보군요. 네,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각하는 서류나 자격 요건이 안 맞으니까 아예 심사 자체를 안 하고 돌려보내는 문전박대 같은 거고요. 네네. 반면에 기각은 일단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당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기각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마치 발전소 사업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회사 손을 들어준 셈이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법의 논리가 주민들의 감정과 완전히 따로 움직이고 있었네요. 그럼 이제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군요. 맞아요.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이 있어요. 다른 전략이요? 네, 바로 전북특별자치도. 구체적으로는 김관용 도지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도지사의 결정이요? 네, 이 발전소의 사업 허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돼요. 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회사는 당연히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요. 주민들은 전북도가 이 연장 신청을 불허해 주길 바라는 거죠. 아하. 만약 도에서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연장을 불허한다는 처분을 내려준다면 그게 바로 주민들이 앞으로 진행할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불허 결정이 법정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군요. 실제로 이런 선례가 있었나요? 기자회견에서 대구시 사례를 계속 언급하던데요. 네, 그게 바로 주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예요. 대구 사례요? 네, 대구에서도 비슷한 SRF 발전소가 있었는데 2019년에 대구시가 주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해버렸어요. 오. 당연히 업체는 행정소송을 걸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와, 대법원에서요? 네, 기업의 이익보다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한 아주 역사적인 판결이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읍 주민들은 이 판례를 들면서 대구가 했는데 전북은 왜 못하냐 이렇게 김관영 도지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주장을 종합해보면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단 한 사람, 김관영 도지사를 향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한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사이익과 다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이니 도지사가 공익의 편에 서달라는 직접적인 호소인 거죠. 네. 특히 애초에 이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2020년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 곳이 바로 전북도였거든요. 시작도 전북도였군요. 그렇죠. 그러니 문제를 만든 책임이 있는 만큼 이제라도 바로 잡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책임 또한 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동학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처음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이게 그냥 감성적인 수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읍이 아시다시피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잖아요. 네, 맞아요. 부패한 권력과 외세에 맞서서 백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곳이죠. 그렇죠. 그 역사를 소환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싸움이 단순히 우리 집 앞의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 자본과 행정의 잘못된 결정에 맞서서 우리 공동체의 터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려는 정의로운 저항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적, 정치적 상징성을 담은 표현이군요.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건 단순한 환경운동을 넘어서 지역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건 싸움이기도 하군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이건 비단 정읍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녹취록에서도 한 발언자가 지적하듯이 최근 들어 수익성은 높지만 모두가 기피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혐오 시설들이 자꾸만 농촌 지역으로 몰려드는 현상과 맞닿아 있어요. 산업 발전과 에너지 생산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특정 지역, 특히 목소리가 약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이 너무나 쉽게 희생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업 기간 연장 결정 시한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 속 목소리들은 결국 행정은 기업의 논리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의 승소 사례가 주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기업 측도 막대한 투자금이 걸린 문제라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치열하게 대응할 테니까요. 모든 결정의 공은 이제 전북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정읍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단순히 발전소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최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참 안타깝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원순환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사회 전체를 위한 거시적인 목표를 추진할 때 그로 인한 부담과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는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반영되어야 할까요? 한 공동체가 온 힘을 다해 우리는 반대한다고 외칠 때 그들의 거부할 권리는 존중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까요? 그 최종 판단의 무게는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